한국인의 고민. 제 친구 시댁은 1년에 제사가 17번이나 있어서 친구가 늘 고생입니다. 그런데 친구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제사 때마다 늦게 나타나 일은 안 하면서 꼭 챙기는 봉수 형님 때문입니다. 봉서, 나 육전 좋아하는 거 알지? 육전 좀 많이 부탁해. 한국에 두부 너무 많이 넣지 마. 나 두부 많이 들어가는 거 별로더라. 마치 시어머니 같다는 겁니다. 친구는 얄미웠지만 손이 형님이라 꾹 참았답니다. 어느 날도 제사상을 거의 다 차리니 그제야 나타난 봉수 형님이 제사상을 보더니 봉서? 이번에 꼬치전은 안 했어. 나 꼬치전 먹고 싶었는데 하더랍니다. 순간 친구가 무슨 깡으로 그랬는지 형님 이러실 거면 할아버님 영정사진을 형님 사진으로 바꾸세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불만이 사라졌다고 하네요. 시원합니다. 코추님, 44세 아들을 키우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들은 동네 축구교실에 다니는데 아직 발음이 어눌해서 유독 코치 발음을 제대로 못해낼 우리 코추님이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집 밖에서 큰 소리로 코치님 얘기를 할 땐 가끔 입을 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엄마, 오늘 우리 코추님이 1등하고 갔어 하길래 어머, 많이 다치셨어 했더니 아니 코추님 안 울었어. 그럼 수업은 누가 해줬어? 라고 대묻더군요. 왕코추님이. 알고 보니 왕코추님은 축구학원 원장님 성함이 왕씨였습니다. 아들은 진지한 태도로 왕코추님은 바이킹 태워줬다. 왕코추님은 코추님들 중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코추님이래 라며 끊임없이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만하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총각김치 임플란트. 별림이는 청순하고 예쁘게 생겼지만 엉뚱한 제 친구입니다. 어느 날 사랑니 발치를 하기 위해 치과에 방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주의사항을 듣고 집에 돌아온 별림이는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발치 후 유동식을 먹으라는 주의사항을 무시하고 냉장고에서 반찬들을 꺼내 허겁지겁 먹었죠. 다행히 사랑니 뽑은 부위에 출혈도 없고 통증도 심하지 않았습니다. 발치 부위를 피해 조심스럽게 양치도 하고 잠을 청했죠. 다음 날 아침, 별림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뽑았던 사랑니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밤새 사랑니가 다시 났나. 거울로 이리저리 살펴보고 만져봐도 사랑니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귀신에 홀린 기분으로 다시 치과를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어제 분명히 뽑았는데? 라며 의아해하며 입안을 살펴보더니 다시 생긴 사랑니를 아주 쉽게 잡아채며 말씀하셨습니다. 깍두기네요? 딱딱한 음식 드시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깍두기 드셨어요. 별림이는 부끄러운 목소리로 깍두기 아니고 총각김치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선생님은 총각김치를 자르면 깍두기가 되죠. 사랑니 자리에 마치 임플란트처럼 예쁘게 자리 잡고 있던 총각무 참 궁금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노래인지 속도 줄이라는 건지 천안에 사는 30살 남자입니다. 여자친구 아이디로 사연을 올립니다. 휴일을 맞아 캠핑하러 태안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희는 고속도로를 탈 때마다 8, 90년대 옛날 가요를 듣습니다. 여자친구가 갑자기 노래에 취했는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저도 따라 불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여자친구가 화를 내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자기 말이 말 같지 않냐? 영문도 모른 채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노래는 카메라 하더군요. 알고 보니 앞에 과속 카메라가 있어서 100km 구간에서 속도 줄여 라고 외친 건데 저는 그걸 노래 가사인 줄 알고 따라 불렀던 겁니다. 여자친구 덕분에 카메라에 찍히지 않고 규정 속도를 잘 지켜가며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우연찮게 음정이 딱 맞았던 거죠. 유격대, 야호. 슈백 6년 여름 모자가 저는 상병 도토리로 유격 훈련을 가게 되었습니다. 소대원들 중에는 저보다 한 달 빠른 착한 선임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훈련을 할 때면 그 선임은 항상 손을 들고 열애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산 위에서 아래로 몸을 줄에 매달아 내려오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조교는 자신 없는 사람 손들어 외쳤지만 그 선임은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조교는 활강할 땐 양팔을 벌리고 몸으로 다윗의 별을 그리면서 중간쯤 내려왔을 때 큰 소리로 유격대를 외칩니다. 알겠습니까?
라고 지시했습니다. 조교의 시범 후 훈련이 시작되었고 드디어 선임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젠 451번 올빼미 활강 준비 끝. 겨우 이렇게 외치고는 활강을 시작했습니다. 모두 숨 죽여 지켜보고 있었는데 중간 지점에서 유격대를 외쳐야 할 순간 우렁찬 목소리로 야호를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훈련병들은 모두 얼음이 되었고 여기가 군대인지 놀이동산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이후 선임은 강도 높은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정말 신나서 자기도 모르게 야호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장례식장에서 혼자 쇼를, 그동안 장례식장을 몇 번 가봤지만 직접 조문은 처음이라 인터넷에서 조문 예절을 검색해가며 준비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가볍게 묵례를 하고 향을 피운다. 이때 입으로 불어서 끄면 안 된다. 미리 숙지한 대로 상주에게 묵례를 하고 향에 불을 붙이려는데 잘 안 붙는 겁니다. 계속 촛불에 향을 갖다 댔더니 거의 성화처럼 불이 붙었습니다. 입으로 불면 안 된다고 해서 부채질을 해도 안 꺼져 이리저리 흔들다가 향으로 제 손을 찔렀습니다. 아, 뜨거워. 저도 모르게 소리를 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향을 꽂고 절을 했습니다. 절은 2번. 속으로 되뇌면서 절을 하는데 3번을 해버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망했다 라고 혼잣말을 해버렸습니다. 민망함에 엎드린 상태로 한참을 늦게 일어났습니다. 상주와 맞절을 하는데 이번엔 한 번만 해야 되는데 또 설마 2번 내려갔습니다. 상주가 마지막에 몰아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해야 했는데 실수로 뭐 할 말씀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정말 혼자 쇼를 했습니다. 감기 때문에 40년 묵은 부부싸움,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간 날 점심을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차를 탔는데 배에서 가스가 차기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조절하며 조금씩 가스를 내보내고 있었는데 방지턱을 넘다가 그만 크게 방귀를 뀌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갑자기 대화를 나누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주책이지. 초면에 그러면 어떡해. 아시자. 아버님께서 아이, 나 아니야. 그래도 초면이라고 좀 부끄러우신가 봐요. 아, 나 아니라니까. 내가 당신과 함께 산 지 40년인데 당신 방귀 소리, 방귀 냄새도 내가 모를까 봐 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아니 아니면 아니라고 하지 왜 소리를 질러요. 당신 아니에요 라고 되물으셨고 아버님은 그래 나 아니라고. 알았어요. 알았어. 아 얘들아 아버지 아니란다. 아버지가 절대 방귀 낀 거 아니란다. 알았지 라며 해명하셨습니다. 그렇게 1시간 거리를 아니라는 말만 들으면서 갔습니다. 결혼한 지 17년이 된 지금도 저는 시부모님 앞에서 방귀를 트지 못했습니다. 탈모약 원샷 체이싱을 향해 가는 30대 남성입니다. 2008년 제가 갓 일병을 달았을 때였습니다. 짬이 안 돼서 침상 끝에 앉아 샤워 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고참들이 샤워를 마치고 복귀했는데 탈모가 있던 상병 달식이 머리에 뿌리는 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대장이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수건으로 탈모 상병 달식을 괴롭히다가 그만 비싼 탈모약을 쳐서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저는 저거 비싼 건데 아깝다 생각하기도 전에 달식이 망설임 없이 바닥에 머리를 박고 약을 핥아 먹는 것이었습니다. 웃음을 참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비싼 약이라도 그렇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니 반사신경에 놀랐습니다. 소리 없는 총 아바가 무릎 인공 관절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 후에는 걸어야 수술 부위가 안 굳는다고 하는데 아빠는 통증 때문에 자꾸 누워만 계셨습니다. 엄마가 참다 못해 어차피 죽으면 평생 누워있을 텐데 왜 자꾸 누워있어. 진짜 말 더럽게 안 들어. 소리 없는 총 있으면 그냥 쏴버리고 싶어 라고 하셨답니다. 병실에 있던 사람들 모두 빵 터졌고 아빠는 삐져서 말도 안 하셨습니다. 엄마가 소음기 달린 총을 어디서 보셨나 봅니다. 2발인데 저희 부부는 퇴근 후 치맥의 영화를 보는 낙으로 삽니다. 그날도 아이들을 재우고 치킨을 시켜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핫스파이시 치킨이 매워서 그런지 드라마를 보는 내내 속이 부글거렸습니다. 드라마는 클라이맥스로 향하고 있었고
남편은 드라마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에 안조와 조금씩 가스를 방출하고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이 마지막 남은 한 발로 악당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주인공이 총을 쏘는 순간 저 또한 꾹꾹 담아놓은 방귀를 시원하게 내보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은 한 발이면 충분해. 널 끝내는 건 이라고 말하며 총을 쐈는데 남편이 두 발인데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총소리와 방귀 소리가 겹쳤던 것입니다. 출력. 시어머니 뺨치는 형님 컴플리트 오딜 방류격대. 야호 컴플리트 방귀 쉬역. 장례식장에서 혼자 쇼를 컴플리트 방귀 때문에 40년 묵은 부부싸움 컴플리트 탈모약 원샷. 컴플리트 두 발인데 컴플리트